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자, 요즘 날씨 좀 건조하시죠? 이때 가장 고민스러운 분들 계십니다. 바로 안구 건조증인데요. 자, 안구 건조증 인공 눈물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아주 솔깃한 주제 이번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비만과 병원의 네, 논회장 전공하신 네. 정정진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어떻게 네. 요즘 환자들 좀 많습니까? 네, 요새 네네. 이제 네. 건조증 증상 많이들 호소하면서 병원에 내원하고 계십니다. 아, 이번 주제가 안구 건조증이군요. 네, 네, 우리 안구 건조증 바로 모니터를 많이 보고 네. 날씨도 또 건조하고 네. 이래저래 그 우리 눈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 안구 건조증 네. 이게 어떤 질환입니까? 말 그대로 눈에 네네. 건조감을 많이 유발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는데요. 네네. 환자분들께서 직접 건조함이나 따가움증을 느끼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별하게 증상이 없어서 오셨더라도 저희가 직접 색흑등 현미경 같은 걸 봤을 때 네. 눈물층이 많이 부족하다든지 각막에 상처가 있는다든지 그런 걸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건조증을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래서 눈물까지 날 정도로. 네. 근데 궁금한 게요. 이게 눈물이 나면 네. 안구가 촉촉하게 젖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눈물 크게 막 잘 흘렀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안구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눈물이 너무 많이 난다고 내원을 하시는데요. 그걸 보면은 우리 눈에 눈물이 어느 정도 촉촉하게 이렇게 딱 깔려 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건조증이 있으면은 그런 눈물이 많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근데 찬바람 같은 게 분다든지 뭔가에 자극을 받으면 보호해주는 눈물이 없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더 보호를 하려고 눈물이 왈칵 더 쏟아지게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환자분들 이제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오셨는데 그게 다 네네. 반사적인 현상으로 반사 눈물이 많이 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중 이제 눈물층이 파괴가 된 상황에서 네. 이게 자극이 되니까 눈물이 확 쏟아졌다가 또 눈물이 또 싹 증발하면 또 네, 또 반사적, 악순환이 되는 악순환이 거죠. 되는군요. 저 여기서 한 가지 네네. 지금 이진환 기자님께서 눈물층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눈물층이 몇 층이게요? 하나입니다. 층은 하나죠. 뭐든지. 그렇죠, 그럴 것 네네. 같죠. 그렇죠. 하지만 뭐 하나죠. 눈물의 이게- 층은 네. 3층입니다. 세 개나 됩니까? 네, 어떻게 눈물이 세 개가 됩니까? 이게 저 신기하죠. 뭉쳐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3층이 뭉쳐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아, 저도 의사인데 네. 그걸 틀렸네요. 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안과 의사들이니까 아는 건데요. 어떤 층이 있습니까? 크게 3층이 있는데 네네. 우리 눈 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일 눈하고 가까운 가까운 층이 층이 점액층, 점액층. 그리고 점. 수성층, 그 네. 다음이 지방층인데 아, 지방층까지. 네, 그 중에 메인을 이루는 거는 수성층입니다. 수성층. 그래서 눈물의 거의 90%가 수성층이고요. 아, 그래서 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인공 눈물들이 대부분 그 수성층에 작용을 하는 그런 눈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제가 되고 정 교수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시중에서 파는 모든 인공 눈물 네. 대다수 이걸 갖다가 싹 직접 사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인 눈물이 있고요. 네네. 저희가 직접 처방전을 내야지만 살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의 눈물이 있습니다. 야, 이게 종류가 되게 많네요. 이게 네. 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좀 그렇죠. 하나하나 좀 살짝 설명 좀 네, 네.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크게 눈물은 아까 이제 뭐 수성층에 작용을 네네. 하는 종류가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수성층에 작용하는 눈물 성분들로는 우리 히알루론산 많이 들어보셨을 아, 진짜 거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필러에도 있는 네. 그런 히알루론산 아, 그게 인공 눈물에 네. 좀 성분이 똑같아요. 똑같은 히알루론산. 거예요. 아, 네. 진짜 괜찮은 거네, 그럼. 네네. 그래서 네. 그런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네네. CMC라고 해서 CMC. 네, 카복시 메틸 셀룰로즈라는 그런 성분의 눈물약이 있고요. 와. 또 한 가지가 이제 포비돈이라는 성분의 눈물약도 있습니다. 빨간 약 생각나는데 포비돈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게 네. 빨간 약이 눈에 그럼 바른다고요? 실제로 포비돈이 빨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저희가 말하는 그런 소독약의 포비돈은요. 예. 정확하게는 포비돈 요오드입니다. 그래서 와, 거기에 있는 그렇군요. 요오드 성분이 소독 역할도 해주고 네. 색깔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다른 좀 거예요. 다른 거군요. 네네. 자, 여러분 좀 말로만 하니까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네. 좀
지적해 주면서 할까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네네. 이쪽에 있는 것들은 좀 제가 여기 뒤에 까놨는데요. 이렇게 와. 병에 이거 흔히 들어있는, 보는, 네, 그죠? 흔히 들어있는 그런 눈물약도 있고요. 네네. 여기에 이렇게 일회용으로 아, 이래요. 되어 있는 이런 눈물약도 이것도 많이 있습니다. 봤네요. 그죠? 네네. 거의 뭐 한 깍에 30개 정도 들어있는 네네. 게 대부분이고요. 네네. 이것도 똑같은 일회용이고요. 이게 바로 히알룬 뭐 이런 네, 거네요? 네. 이게 히알루론산 가장 흔하게 성분인데, 보는 우리 그런 네. 인공눈물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히알룬. 이게 수치가 있어요. 네. 0.18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 18이라는 수치는 무슨 뜻을? 이게 얘기하는 그 거예요? 히알루론산의 농도별로 저희가 네네. 눈물약이 좀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네. 0.1%도 있고, 뭐 0.15%, 0.18%, 많게는 0.3%까지 있고요. 네. 이게 0.3 정도로 올라갈수록 좀 더 점도가 높은 그런 높은. 눈물약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거 좀 일회용에 좀 깐 거죠? 이게 네. 이거는 뭡니까? 이게 아까 CMC라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네. 카르복실 CMC. 네. 에틸 셀룰로스네요. 네네. 야, 이건 어떤 거길래? 네네. 히알루론산과 마찬가지로 이 네네. CMC 계열도 눈물의 수성층을 주로 담당을 해주고 있고요. 네네. 모든 게 다 거의 수성층에 작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히알루론산하고 차이는 이제 이거는 점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낮은 네, 편이구나. 그래서 네네. 지속 시간이 조금 짧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뭐 그리고 눈물약 넣었을 때 좀 시원하다라고 느끼시는 거는 보통 뭐 이런 히알루로닉 애시드 정도, 이런 거를 조금 더 시원하게들 생각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주제가요. 사실은 인공눈물 함부로 넣지 마라. 네. 뭐 이런 건데요. 자, 이게 종류별로 다양하고 네. 사실 이 맞춤형으로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함부로 넣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떤 걸 함부로 넣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좀 조심해야 될 요즘에 때. 컨택트 렌즈 많이들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다수 많이 하죠. 그쵸. 요즘. 근데 네. 그 컨택트 렌즈 착용하신 분들이 인공 눈물을 아마 많이 쓰실 텐데 네네. 인공 눈물에는 사실 이 병에 들은 제제는요. 네네. 몇 개 일부 약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보존제, 방부제라고도 하는데 보존제가 있군요. 네,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그런 보존제가 있는 성분의 약을 넣으면 보존제가 렌즈에 침착이 될 수가 있어요. 침착은 뭔가 눈에 안 좋은 영향, 그쵸, 좋지 염증을 않죠. 일으키거나 뭐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렌즈를 착용하신 분들은 만약에 렌즈를 착용하셔야 되면 네네. 약제를 저만하고 한 15분 정도 지나서 렌즈를 아. 착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네, 그죠? 15분. 네. 그리고 렌즈를 빼고 넣고 네. 사용해라. 네. 그리고 만약에 렌즈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일회용 인공 눈물을 좀 점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아, 그건 괜찮습니까? 네, 아, 여기는 그렇군요. 보존제가 없는 약제들이기 때문에요. 와, 그렇군요. 그런 건 점안하시는 네네. 건 괜찮습니다. 네. 야, 그럼 이 렌즈를 낀 사람들은 정말 인공눈물 함부로 넣으면 네. 꼭 안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함부로 넣으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실까요? 네. 특히 이게 유효 기간이 이 깍마다 다 써 있는데요. 아, 유효 기간이 있군요. 다 써 있는데 네네, 있습니다. 사실 일회용 약제 같은 경우는요. 네네. 뚜껑을 따고 네. 그날 다 소진을 하셔야 돼요. 유효 기간이 있는데 충분히 이게 보니까 한 몇 달 정도 있는 것 네, 같은데. 뭐 1년 이상 가는 네. 유효 기간이지만요. 그거는 이걸 뚜껑을 따지 않았을 때 이야기거든요. 따는 순간. 네. 그럼 병약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일회용 약제는 아까 보존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네네. 약제는 따고 나면 그날 원래는 추천은 한 12시간 네. 이내로 다 소모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네. 이게 그래서 리캡이 안 되게 지금은 많이들 나와 있는데 네네. 간혹 캐핑이 다시 되는 약제들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캐핑이 안 돼도 억지로 막 이렇게 네네. 꾸겨 넣으시고 다시 쓰시는데요. 그러시면 세균 감염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꼭 일회용 약제는 한 12시간 이내로 그냥 소진을 다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렇게 잘려요, 그죠? 네, 야. 일회용은 그렇고요. 네네. 이 병에 들은 약 네네. 뚜껑 따면 얼마나 써도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뚜껑 따는 순간 뭐 아까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느낌이 네. 들어서 이거 아까 12시간에서 24시간 뭐 얘는 하루 만에 보존제가 사용했잖아요. 없으니까. 아, 보존제가 있군요. 네. 최소 한 달 정도 내가 뭐 보존제 넣으면 그 정도 갈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역시 의사 선생님은 다르시군요. 네. 찍기를 잘해가지고. 네, 그래서 한 달 정도군요. 네, 보통 이런 눈물약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뭐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안약 같은 거에도 이제 보존제가 들어있고 한데요. 네네. 뚜껑을 따면 유효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한 달 지나면은 버려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냉동고, 뭐 냉장실에 좀 보관하면 네. 좀 길지 않을까? 냉장고에 보관을 해도요. 세균 네네. 감염의 위험성은 있죠. 이미 뚜껑을 딴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점안을 하다가
눈썹 같은 거에 닿을 수도 있잖아요. 이 팁 끝이. 네네. 그럼 눈썹에도 세균이 존재할 수가 있기 생각 때문에 못했네요. 네. 네. 그래서 생각이 뚜껑 따면 네네. 한 달. 아, 혹시 그 저만 할 때 뭐 네. 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썹 같은 거에 닿지 않게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네. 모든 약재는 대부분 한 방울 점안했을 때가 가장 최적의 농도거든요. 근데 어떤 물어가지고 네. 뚜뚜뚜뚜 막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 있잖아요. 네네. 많이 그렇게 넣으면 좋을 것 되면은 같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더 눈물낭이 머금을 수 있는 양을 더 오버하기 때문에요. 네네. 더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서 네. 꼭 한 방울씩만 점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아. 눈썹이나 눈에 또 직접 닿으면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닿지 않도록 네. 점안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인공눈물 함부로 넣지 마라. 야, 이거 네,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걸 핵심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자,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 평소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 싶어요. 그죠? 특히 건조한 시기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 같은 거 많이 틀어놓는 거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가습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인공눈물 너무 또 많이 점안하시고 눈을 계속 깜빡이게 되면은요, 저희가 깜빡이면서 눈물이 눈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네네. 눈이 이제 비루관이라고 해서 코 속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쪽? 눈물 흘리면 네. 콧물까지 흘린 게 바로 그런 네, 맞습니다. 물이죠. 그래서 네네. 이 비루관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네. 한 방울 넣고 눈을 좀 한 2, 3분 정도 감아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너무 많이 깜빡이는 거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저희가 보통 병원 가면 인공눈물 수시로 넣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수시로 하면 몇 번 넣으실 것 같아요? 수시로 넣으면 한 3, 4번?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수시로 넣으라고 하면 한두 번 넣으시는 분이 있고 막 10번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하루에 한 6번 정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6번 정도? 네네. 하루에? 그 정도 넣어주시는 게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간격은 딱 6번 맞춰서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가장 이제 좋습니다. 저희가 잘 때까지는 못 넣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생활하시는 시간 동안 6번 나눠서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리고 이거 남았다고 해서 이거 내일 아침 또 아깝다. 넣어야지 뭐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첫 그 주제를 안구 건조증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눈물 함부로 쓰는 것보다는 바르게 네. 알고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걸 좀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호응이 좋으면 다음에 더 좋은 또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네.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녹내장 전문이니까 기회가 네네. 되면 다음에 녹내장에 대해서 좀 진짜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독자 여러분, 좋아요 클릭을 많이 해주시면 녹내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좋습니다.